여러분의 고민은 덜고 든든한 전략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 3대 지수가 상승했더라고요. 이 12월 고용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희망을 시장에 불어 넣어주면서 이 상승의 빨간 기운도 올라와준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한 주의 마감 긍정적으로 마감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금요일 한때 2,300의 노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와도 주말에도 무거운 마음으로 휴식을 편히 취하지 못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머니왕에서는요. 이 전화와 문자를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내 계좌에 대한 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 세워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은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 바로 접수해 주세요. 잠시 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머니왕 지금부터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같이 출발하시죠. 머니왕 2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은요. 바로 2022년 멋진 활동으로 이 MTNW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선정되신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그리고 박혜석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와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주말 아주 든든한 전략으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의 마감을 해보고 이제 다음 주를 위한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혜석 위원님, 2023년부터 머니왕 2부와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과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략, 다음 주 비전은 어떻게 제시해 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박혜석 위원님 인사와 함께 비전 제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정신이 없네요. 안녕하십니까, 박혜석입니다. 머니왕 지금 2 처음 출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한번 우리 진만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번 왔고요. 특별 출연 한번 왔고 이제 쭉 2023년도 박혜석이랑 쭉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토요일 날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동안 1년 반 동안 저를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힘들죠. 2022년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022년도 8월 달에 제가 전어장세까지 이야기하면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편한 장이 될 것이다. 그 대신 추격하면 안 되는 장입니다. 저점 매수하면 좋은 장, 추격하면 또 안 좋은 장. 변한 건 없습니다. 2022년도하고 지금 올해랑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알아야 할 게 작년에는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많이 올렸죠. 그 대신 지금은 이제 그게 없다는 거. 오늘 또 보시면 이제 미국 시장 끝났었죠. 미국 시장 끝났을 때 고용 지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 급등했죠. 미국 시장이 급등할 줄 알고 우리 시장도 그 전에 안 빠지고 2024년도는 안 빠지고 작년 말에도 1월 달은 빠졌었죠. 엄청 급락했을 겁니다. 2022년도 작년에는 개인분들 힘들다고 했고 올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저점 매수를 놓으시면 되겠고 지금 올라갈 때는 너무 또 추격하지 마시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 또 올라가면 또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려오면 그때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했을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대기 있는 주식 말고요.
이게 내가 급등주다. 급등주를 매매한다면 내가 단기 매매는 가능할지 몰라도 추격하지 마시고 내가 바닥에 있다. 엄청나게 물려 있다. 뭐 좋은 기업이다.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다. 그 주식은 야 워낙 꼭대기에서 물렸을 때는 그까지는 못 갈지 몰라도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 매수하고 물려도 저는 수익 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의 시장을 잘 활용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점의 매수를 잘 활용하셔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박혜석 위원님과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의 그 전략과 함께 다음 주 비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뭐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예. 이제 반도체 장비하고 제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리오프닝 쪽을 다음 주에 보라고 가져왔는데 반도체 업황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근데도 삼성전자 안 빠지죠.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참 주식이 어렵죠. 어쩔 때는 실적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쇼크 나왔고 그 대신 반도체가 세제 공제 확대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초에 어찌됐든 정책적으로 많이 뭐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오닝 머티리얼즈를 좀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빠진 상태 이런 거예요. 주식은 많이 빠지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대신 저점을 높이는가를 보시고 저점을 높이는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빠질 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1년도 5월 18일 왔을 때 그런 말 했을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왜 기술적 분석 알려드릴까요? 시장이 안 좋을 걸 먼저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2년도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켰는데 1년 동안 공부시켰을 때 뭐예요? 저점 깨진 주식은 뭐 하라겠죠? 일단 던지고 봐라. 그리고 저점을 지켰을 때 그 종목이 기업이 괜찮은 걸 보고 매매를 하셔라. 그러면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도 저점을 지키면서 매매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올라갈 때는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매매하시면서 지금 매매랑 같이 그 대신 지금 구간에는 어느 구간이든 여러분들이 실적이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도 단기적으로 반등 줄 수 있으니까 반등 줄 때는 시장이 반등 줄 때 쉽게 수익 난 거와 똑같은 거니까 그것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코로나는 이제 우리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보면 비대면하고 리오프닝 관련으로 해서 이제 같이 가야 하는데 보시면 중국이 코로나가 리오프닝 쪽으로 열리면서 감기약 사재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있을 때 제가 2021년도 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그때는 리오프닝 이야기 안 나왔을 겁니다. 소비재 관련주가 좋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뭐 GKL이나 뭐 그런 쪽을 샀다면 제가 MTN에 와서 몇 번 안 된 상태에서 내가 GKL을 추천했을 겁니다. GKL은 물려도 상관없다. 왜요? 어차피 코로나는 끝날 거니까. 이게 이거를 생각하면 되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코로나 끝난 상태에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영원한 테마입니다. 영원한 테마. 왜요? 우리가 여유가 있다 보면 오래 살고 싶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줄기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지금은 이제 누수들이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뭐 하시면 돼요. 뭐 경남제약이나 여러분들 이게 차트가 깨지면 또 뭐 약간 흔들리면 해야 하니까 240원을 넘어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내려오면 또 단타랑 같이 할 수 있고요. 하일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료의약품은 여러분들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 제약바이오는 꼭 필요한 거니까. 원료의약품은 뭐든지 제약 회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원료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대신 차트가 또 깨지면 보시면 알다시피 이날 12월 13일 날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상한가를 만든 주식이 뭐랄까요? 저점을 안 깬다든가. 그러면 그 종목은 내려오면 뜹니다. 떴을 때 고점 못 넘어올 때 이면은 하일약품은 지금 박스를 그린 거고 제일약품은 또 그게 아니죠. 경남제약은 그것도 아니니까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거고 하일약품은 약간의 박스권에 들어갔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엄청 좋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도 2021년도 먼저 터졌을 때 안 좋은 겁니다. 그 대신 화장품 관련주들도 뭐 연말에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그동안
화장품이 유일하게 안 올랐었죠. 그리고 항공주도 마찬가지. 그동안 그 전에 이미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못 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대신 뭐 파라다이스, 뭐 GKL 그런 거 매매하시면서 보시면 차트도 같이 보면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240선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금 매매하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횡보한 거는 좋은 거라 했잖아요.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면 좋겠고요. 면세점 관련주에서는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릴 때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갈 때는 하는 게 아니고 눌릴 때. 그러면 보통 공통점이 뭐예요? 다 저점을 높이고 240선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비중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각각 세타별로 10%, 10%하고 30%만 잡겠습니다. 왜요? 올라가면 올해는 괜찮지만 너무 추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랑 같이 섞어서 비중 적당히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박혜석 의원님의 다음 주 비전 전략, 매매랑 섞어서 올라갈 땐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비전의 비중을 채워주셨는데요. 10%씩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리오프닝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매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진만 위원님의 다음 주 비전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님은 지수 추종에 대한 전략을 자주 세워주셨더라고요. 이번 다음 주에도 그럴까요? 네, 일단은 반대적인 이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고용 지표 보시면은 이제 이틀 연속으로 비슷한 유형의 지표가 발표가 됐고 비슷한 결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또 반대로 이제 지표 발표 나오자마자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간에 살짝 꺾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미국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이제 뭐 골디럭스라 그러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 예, 고용도 강하고 임금도 강하니까 경기 침체를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즉 어디서 어느 위치에서 이제 이런 지표가 나오고 이제 어떤 이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 어제 지표만 봤으면은 더 하락을 해서 전저점에 거의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항상 이제 지금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단과 하단에서 지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상방을 볼 수가 있는 자리고요. 어제 버텼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쭉쭉 나오면서 다음 주에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 거기다 CPI 발표까지 이어서 단기적인 상방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계를 해야 될 점은 어제 패드워치를 봤을 경우에 50bp 상승 확률이 꽤나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FOMC죠. 이제 1월 말부터 2월 초에 있을 FOMC까지는 단기적인 상방을 유지하되 그러나 그 안에서 챙길 건 챙기는 즉 종목이나 지수에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말자라는 그런 코멘트로 전체적인 시장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끔 지수 추종 ETF 이야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즉 바닥권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개별 종목이 더 센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섹터에 이제 좀 이제 한 번에 몰리는 그런 많은 수급 때문에 종목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좌는 그대로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꽤나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2차 전지만 올라서 지수는 오르는데 게임주를 갖고 있는 나는 이게 지수가 오르는 건지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 반도체가 반대로 반도체는 오르는데 2차 전지는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 추종 ETF라 뭐가 오를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추종 ETF 지금은 하방이 아니라 상방을 보고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라든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았습니다. 대략 지수가 5에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당연히 큰 폭의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시장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률만 기대를 하는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수 추종 ETF를 통해서 무슨 종목일지 모를 경우에는 묶어서 있는 바스켓을 사보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지수 추종 ETF 30%의 비중을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게임주 한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워낙 이제 고점에서 뭐 NFT나 코인이다 해서 거품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품이 다 빠진 상황에서 이제는 게임이 얼마만큼 잘 만들어져 있는지 게임에 대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가 관심이 가는 상황에서 워낙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실적이 호조만 되더라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상승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이제 바닥권이라는 그런 메리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투자를 살짝 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게임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번 NC 소프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뭐 NC 소프트도 괜찮고 펄어비스 등 게임을 만드는 그 괜찮은 게임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 쪽 효과 더불어 이제 뭐 국내 내수나 이제 외수까지 같이 합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 반등에서는 2차 전지가 만약에 상승을 끝나게 될 경우에 이제 게임주 쪽으로 살짝 수급이 넘어올 수도 있으니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중 20% 정도 비중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봇 관련주 30%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CES 2022 때 저는 매번 이거 로봇은 너무 고평가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사실 작년에 로봇주로 재미를 못 봤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했었던 그런 수많은 썰에서 굉장히 많이 1년간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산업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내 같은 건 뭐 출산율도 많이 낮아지고 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산업을 시작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좀 저밸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한번 고점에 도달했다가 내려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초에 삼성전자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는 액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으쌰으쌰 이제 숨은 진주를 찾기 위한 여정들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총 이제 80%의 비중 현금을 태울 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지수 추종 ETF의 30%, 게임주의 20%, 로봇 관련주들의 30%를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비교적 본격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다음 주 비전을 세워주셨는데요. 김진만 위원님 외국인의 수급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서 지수의 단기적 상방에 대해서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김진만 위원님의 비율 전략은 지수 추종 ETF가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30% 그리고 로봇주 30%, 게임주의 20%의 비중을 채워주셨네요. 자, 이렇게 박혜석 위원님과 김진만 위원님 다음 주 비전 전략 비중 저희가 전략을 세워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종목 풀이해 가면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주식 명가 해결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 부지런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접수해 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세요. 저희는 순차적으로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기아입니다. 기아. 83,000원요. 기아 매수 가격이 83,000원이세요?
예,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정도 됩니다. 20%의 비중을 두고 계시고요. 기아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시점 보면 지난해 여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3,000원, 한때는 뭐 87,000원까지도 갔었던 기아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지난해에는요,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서 방향을 돌려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과 함께 지수의 방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석 위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기아차 매수 이유 알 수 있을까요? 네, 83,000원입니다. 예. 기아차 단기로 보셨습니까? 중장기로 보셨습니까? 그냥 중장기 뭐 한 7, 8개월 정도를 봤는데요. 예. 근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보신다면 홀딩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아차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중장기는 좋은데 이치가 높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냥 매매를 한다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시장이 안 좋은 게 있었고요.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좋게 보는 이유가 2차 전지 플러스 뭐 전기차에서 수소차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자동차는 뭐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기아나 다 똑같죠.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83,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시청자님한테 좀 전에 매수 이유 물어본 게 그거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단기로 볼 것이냐. 단기로 본다면 들어줄 때마다 비중 축소가 맞는 거고요. 내가 더 길게 뭐 7, 8개월 볼라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본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이치까지도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신 올봉을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우리 시장님 매수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올라갔잖아요.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지금 고점에서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급등했다가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옆으로 행보했을 때 시장이 좋으면 또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내려왔잖아요. 그 대신 이제 저는 중장기로 좋은 것은 기업은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에 중장기는 좋다라고 말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박스를 그렸던 것이 저점을 깨졌기 때문에 내려오면 또 올라가면 흔들려요.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단기랑 중장기랑 이야기했으니까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들어줬을 때 지금 힘이 없죠. 7만 원, 7만 5천 원 쪽과 단기 매매. 내가 중장기다. 몇 년을 하면서 내가 길게 보면서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살 수 있다. 내지 분할로 매수 안 해도 상관없다. 내가 홀딩하고 싶다. 그러면 손절 없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나 손절하면서 좀 이 주식 지겨워요 라고 한다면 한 5만 원 깨지면 일단은 던졌다가 다시 보는 건데 83,000원에서 5만 원 깨지면 너무 손실폭이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장기로 간다고 했으니까 단기랑 중장기랑 섞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해서 같이 붙이지 말고 따로 분리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조금 올라가면은 또 팔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손실 나는 거를 복귀하고 원래 있던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추매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확히 잘 안 들리는데 제가 그냥 정리하고 통으로 추가 할게요. 매수해서 이렇게 좀 이게- 풀어가면서 해도 이게 될지. 추가 매수할 때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간다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 그냥 해도 되고요. 내가 단기랑 같이 섞어서 한다면 다른 계좌를 하나 해서 제가 1년 반 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주식을 어차피 들고 있으면 홀딩하면 나중에 중장기에 간다겠잖아요. 근데 지금 네네. 단기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추가 매수했을 때 가격은 다운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개인분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대신 추가 매수했을 때 올라왔을 때 못 가면 또 빠지면 그냥 물량만 많이 내잖아요. 근데 네네. 계좌를 따로 한다면 내가 네. 매매했을 때 그 주식을 쉽게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이 네.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궁금증 네. 시원하게 푸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상담 그러면 한 7만 원까지는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7만 당장은 못 가죠.
지금 당장 못 간다고 지금 말씀해 당장. 주셨어요. 그럼 예. 좀 더 내려갈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언제 갈지는 또 우리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언제 가냐고 물어봤어요. 예. 제가 그 언제 말도 갈까요? 제가 방송 종목 진단 많이 했을 때 대략 알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제가 쓰는 증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증권사를 제가 쓰는 증권사를 정확히 말하겠는데 쓰는 증권사가 아니어서 정확히 말 못하는데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정확성은 없어요. 우리가 제가 TV에서 그런 말 알죠. 전문가가 언제 간질한다면 몰빵하죠. 그 대신 전문가와 일반 분들하고 차이점은 전문가는 갈 때 그것을 매수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개인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키움을 쓰는데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가 오늘 증권사가 안 돼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못 해줄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전화 주시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그 대단히 7만 원 선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7만 원 네. 선이요. 네, 잘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 네,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나무가요. 나무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16,200원 10%요. 16,200원의 비중 10%. 네. 오, 굉장히 최근에 며칠 전에 매수를 하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게 되셨을까요? XRP가 CS에 유명하다 해서 매수했거든요. 예, 이슈와 함께 아무래도 그럼 단기적으로 보신 전략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에 네.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 챙겨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혹시 매수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자마자 계속 파란불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네네. 네. 사자마자 계속 파란불이셨구나. 네. 네. 그러면 한 며칠 안 되셨겠네요. 네. 네, 일단은 아마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떨어진 칼날을 잡으신 것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월 2일 날 이제 급락할 때 그때 좀 매수하셨던 네네. 것 같은데 일단은 회사 자체의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에 그다음에 뭐 XR, AR 기기 관련해서 약간의 컨텐츠가 부족한데 장비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그 나무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을 했다 빠진 건 맞는데 사실 나무가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실제로 시가총액 또한 2,400억대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도 없고요. 사실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돈도 꽤나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주가를 언제 사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는 종목이고요. 분명히 XR, AR 기기 관련해서는 또 이슈가 나올 겁니다. 단발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슈가 나올 거고 이제 예를 들어 애플카 관련 이슈도 맨날 애플카는 안 한다라고 관계없다. 사실 무근이나 나오는데 매번 나오는 이유처럼 매번 나와서 관련주들이 오르는 것처럼 이제 나무가도 마찬가지로 계속 금등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평균 단가 그렇게 현재 구간에서 한 10% 정도 구간이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소화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왔던 것 같고요. 사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셨을 때는 그리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장에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 한 17,000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다음 주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정하는 그런 이제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13,000원까지 하락 여부를 좀 보시고요. 거기서 비중을 조금 10%의 비중을 좀 추가해도 되는 종목이니까 이 다음 주에 여기서 그냥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17,000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혹여나 하락하게 될 경우에 12,000원과 13,0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세게 하셔도 분명히 다음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추가 매수 시점만 잘 고려하시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매도할 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미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나무가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면 17,000원까지 봐주셨고요. 12,000원, 13,000원 혹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요 사이에서는 10% 정도의 비중 추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추가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위에 상단 17,000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번엔 문자함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고민 종목들이 접수되었을까요? 와, 벌써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무섭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분 역시 걱정이 많으신데 매수 가격이 13만 5,100원에 비중 18% 두고 계십니다. 한동안 잘 올라가나 했는데요. 금요일 날에 어떤 우려와 함께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 변동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너무 낙폭이 크게 나오긴 했었네요.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기업은 좋아요. 근데 실적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예, 많죠. 이게 좋아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이게? 예, 많이 올랐잖아요. 월봉을 봐도 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기회잖아요. 이게 6,000원짜리가 14만 4,900원까지 간 거잖아요. 어. 그리고 안 좋은 뉴스가 나왔고 한번 정지됐었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 그런 네. 뉴스가 나오면서 정기 기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기업은 좋으나 저는 굳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안 하고 하는 걸 저는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 터지면서 움직임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종목이 기업이 좋아서 올랐고 회사 횡령 때문에 좀 안 좋았고 정지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움직이면서 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전에는 참 좋게 보는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이게 기업 자체는 괜찮아요. 우리 임플란트 하고 골잖아요. 좋은데 맨날 말썽이 해요. 그러니까 말썽이 심한 주식들은 저는 별로 시청자뿐만 아니라 방송 보신 분들한테 권하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줄 때 팔고 차라리 다른 주식을 하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많이 오른 주식은 10배 이상 지금 64,000원에서 6,400원에서 6만 원만 올라도 10배죠. 20배 이상 오른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해야지 중장기 투자는 놉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아직 꺾이진 않아서 괜찮을지 몰라도 네. 들어줄 때 팔고 나오자. 어디서? 그리고 길게 좀 보신다 하면 9만 원까지 보시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오른 주식은 함부로 건든 게 아니다. 매매랑 같이. 거기에 뉴스도 별로 안 좋다. 하지 마시고. 사실 무근이라 해도 우리는 말 많은 주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들어줄 때마다 비중 축소하셔갖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셔라. 를 권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매수 가격이 13만 5천 원이면은 그래도 꽤 위쪽인데 들어줄 때마다 네, 13만 5천원인데 지금 주식으로 12만 어떻게 6,500원이죠. 그러면은 이 주식이 가려면요. 오늘 이제 어제 금요일 날 거래 터지면서 했잖아요.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어찌됐든 이쪽에 고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고점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고점을 못 넘죠. 못 넘은 주식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고 내가 많이 오른 주식은 기술적 분석하고 같이 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이제 포스코가 홀딩스로 바뀌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래목표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가 포스코도 엄청 2007년도에 올랐잖아요. 신고가 종목이었어요. 많이 오르니까 빠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여전히 실적 좋고 괜찮을지 몰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를 같이 섞어서 하면서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랬죠. 신고가 종목에서 꼭지 나오고요. 신저가 종목에서 바닥 나옵니다. 그 대신 신저가 종목은 종목이 좋아야겠죠. 신고가 종목은 이미 선반영된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해요? 매매랑 같이 섞어서 이 말도 제 말이 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오른 종목들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했죠. 반방송에서 메타버스 많이 올랐는데 좋다게요. 근데 기업이 부실해. 좋아요. 이야기 자체는 기업 자체는 엄청 좋고 모멘텀은 엄청 좋지만 그 거품 빠지니까 바로 제자리에 가버리죠. 그 대신 오스템 임플란트는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분석들은 뭐 어제 저점을 안 깨고 내지 9만 원을 안 깨고 또 내지 여기가 한 9만 9천 원 되네요.
99,000원 정도를 안 깬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2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2로 올라갈 때 축소하시고 다른 쪽으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99,000원 오스템 임플란트 안 깨고 잘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 보면서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새 많이 올랐던 점도 좀 리스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은요. 이번에는 영화 쪽 볼까요? CJ/CGV 보도록 할게요. 두산 테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45,6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두산 테스나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에 상승세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김진만 위원님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고생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46,000원이면은 2025년 5월이죠. 거의 지금 7개월 가까이 이제 그냥 눈 뜨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마인드가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전이 가려면 그래도 한 30% 이상은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인드는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저도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반도체는 결국에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과 종목의 싸움이고요.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정리되는 종목인가 아니면은 매번 그런 호황기가 됐었을 때 쭉 올라갔었던 종목이냐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대략 20%의 비중은 여기서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는 굉장히 제한됩니다. 만약에 비중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는 당장 오른다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게 일단은 사이클 자체가 적어도 한 3, 4개월 이상은 기다려야지만 다음 사이클 혹은 이제 적어도 바닥을 지나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6,000원. 저는 조금만 더 롱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다시 이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해서 26,000원 정도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늘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연말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45,000원의 주가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단은 인수 이후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이 갖고 있는 반도체 관련 역량 자체가 먼저 위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너지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 말고 차근차근 성장을 해간다는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놔두셔도 한 4만 원과 4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살짝 하락을 더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지금은 돌파 직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내가 조금 더 빨리 탈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6,000원대 다시 한번 도달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을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만 원, 4만 5천 원 충분히 도달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밑에 쪽에는 26,000원의 지지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서 두산 테스나에 대한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저희 부지런히 풀어봤고요. 여기서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채워갈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되고요. 머니왕들의 종목 흐름 체크를 해보면서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석 위원님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석 위원님은 로봇 쪽 미래 성장성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시면서 전략을 잘 세워주고 계십니다. 특히 로보티즈에 대한 움직임도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보티즈 13%의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CES 2023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로보티즈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예, 로봇 관련주는 제가 좋게 보죠. 로봇 관련주는 연속성 있는 테마락에서 제가 좋게 봤을 겁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 중에서 로보티즈도 좋지만 제가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이야기하면서 급등했죠. 이게 로보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이 좋을 때 대부분 로봇 관련주들은 굵은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좋지만 약간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기술적 분석을 같이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이다.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여러분들 옆으로 행보하면서 크게 갔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로봇 관련주는 좋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대신 약간의 이제 반등 줄 때는 축소하시면서 다시 모양 만들 때 좋은 쪽으로 매매하시면 좋겠으니까 로보티즈 중장기로는 계속 고고싱, 단기로는 약간 이외에서는 비중 축소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로보티즈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수익이 났을 때, 올라갈 때 비중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로보티즈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김진만 위원님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가 올해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연일 급등하는 모양새가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휴마시스에 대한 추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관련해서 조금 하락폭이 좀 있었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주에 이제 뭐 무료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13만 5천 원대 이때 굉장히 지금 뭔가 수급상 수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해서 아마 방송 보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수익을 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은 가장 두터운 매물대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가적으로 이슈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시라라는 말씀으로 한 번 정도 정말 비이상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은 2만 원 돌파 시 비중 축소는 좀 하시고요. 그 이후까지는 저는 2만 4천 원, 5천 원까지 한 번 정도 바짝 올랐다가 빠지든 그런 어떤 액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하루 만에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하되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00원까지 열려 있지만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대응을 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2만 원 돌파 시 24,000원까지 열려 있다. 휴마시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공략주 챙겨봐야겠죠. 2023년 머니왕의 첫 번째 전략 되겠습니다. 다음 주 비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힌트는 주셨는데요. 박혜석 위원님,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을까요? 예, 종목은 아스플로를 가져왔고요.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배관 부품 전문 업체인데 여러분들 이게 일본에서 의존했던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하는데 이거는 국산화를 하면서 뭐 파이프 밸브 여러 가지를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은데 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안 좋다가 제가 그랬죠. 올해는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겁니다. 그 대신 너무 많이 빠지면 감해도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처럼 근데 아스플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에요. 월봉을 보든 어찌든 신규 상장돼서 나서 계속 옆으로 행보하면서 기업이 실적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요. 매매 가격은 조금 이따 공방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꼭 오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계좌를 어떻게 복귀할 건지도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오셔서 소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반도체용 배관 부품 전문 업체 아스플로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박혜석 위원님의 무료 방송 열립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스플로에 대한 디테일한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진만 위원님의 종목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로봇 관련주고요. SPG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박혜석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올해 굉장히 좀 제일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는 시기에서 하나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군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런 쪽에 아마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PG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로봇 산업이죠.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갖고 이제 좀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산화 감속기 관련된 국산화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한번 계속적으로 엮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로봇 산업이 아무래도 이제 한번 올랐다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전의 직전 고점을 뚫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 딱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섹터 자체의 으쌰으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치고 올라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과열이나 경고 그다음에 뭐 단일가를 나오면서 잠시 수급에 대해서 빠지게 될 경우에 그 다음 두 번째 주자에 대한 시장의 주목이 굉장히 빠를 것 같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로봇 여러 가지 로봇 기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무기를 갖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PG는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국산화 관련돼서 가장
좋은 모습과 좋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SPG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지수가 빠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고요. 오를 때도 또 이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횡보를 정말 잘했습니다.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000원 딱 왔다가 하락 파동이 짧지만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7,000원과 18,000원대에서 지금 횡보를 거의 지금 10월부터 거의 2달 가까이 하면서 힘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로봇 섹터, 그 CES 2023이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관련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힘을 많이 많이 모은 종목 SPG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나머지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감속기 국산화에 따른 그 이슈 그리고 또 로봇에 대한 투자 이야기 주목을 해보면서 SPG 전략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격 전략은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김진만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SPG에 대한 디테일한 가격 전략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머니왕 두 분의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종목에 대한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고 저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머니왕 2부 바로 2022년 베스트 어드바이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전략을 챙겨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말을 채워주실 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시 후 박혜석 위원님 또 오늘 특별한 무료 방송 주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수의 종합반이 오늘 이제 개강하나요? 진작 했는데요. 예. 네. 우리는 머니왕이든 주식왕이든 MTN 다 뭐든 좋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2022년도 매번 깨지고 힘들고 했죠. 2023년도는 여러분들의 기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매를 했는데 항상 매매에 실패하고 이렇게도 실패하고 저렇게도 실패하고 내 돈 언제 버나 그 부분을 제가 공방에서 이야기할까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2024년 돈을 벌 것인가. 내가 언금해보고 싶은 분 대부분 뭐 공방할 때 노란통에서 언금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금 이따 공방에서 뵙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 종합반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올해 우리 수익 방법까지 선수의 방법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김진만 위원님의 무료 방송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시장 낭떠러지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요게 없으면은 김진만 위원님 매매에 실패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게 네. 김진만 위원님의 비책이라면서요. 네, 제가 가끔 이제 주식 이제 지수 추종 ETF를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보통 이제 조금이나 시간이 지나면 확 지수가 오를 때가 있으면 즉 이제 지금 낭떠러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는 다 낭떠러지 한 번씩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바꿀 때 결을 따라서 가야지 결을 또 꺾어서 가시면은 또 반대로 이제 또 한 번의 패배를 겪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놀지 말고 사실 지금 오늘은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지금 밖에 보니까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은데 어디 나가지 마시고 이어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과연 시장의 분위기가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즉 이유 원인과 결과를 따라야 되고요. 이제 당연히 내가 주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가 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즉 주식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도 원인과 이유도 다 있는 건데 이게 왜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제가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가장 잘 말하는 사람으로서 이어서 굉장한 비책을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열리는 무료 방송 특별 비책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특별함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두 분의 무료 방송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김진만 위원님 있고요. 박혜석 위원님의 두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옆에 빨간색 버튼 방송 중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위원님의 무료 방송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요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말을 꽉꽉 채워보시고 다음 주 성공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니왕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어김없이 여러분의 성공 전략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혜석 위원님,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